뭐 점수가 이제 나왔습니다. 점수가 나왔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바빠지겠지요. 오늘 점수를 확인하시고 뭐 이런 모의 지원도 이제 조금 아이들이 제대로 된 점수를 넣기 시작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공동 입설이 있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한 2주 정도 개별 입설들이 이미 공지가 돼 있을 거야. 이미 각 학교별로 공지가 돼 있고, 잘 놓치지 마. 선착순으로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입설을 잘 체크해 뒀다가, 왜냐면 공동 입설에서 해결한다고 했다가 실제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개별 입설을 가야 할 계획들이 있다면 그 학교들을 잘 확인해 뒀다가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킨텍스에서 공동 입설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역에서 되게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강남에서 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을 갖고 오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예년의 기조대로 한다면 거의 오전에 번호표 떼는 학교는 끝난다고 보면 돼. 이게 오전에 선착순으로 번호표를 주는 학교들은 사실상 아침 오픈하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몇 개의 학교들은 되게 혼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고민하라고 했는데, 통상은 오전이었어. 통상은 오전이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저무는 오후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작년에 오전이라고 했더니 아침에 낚시 의자 놓고 애들이 다 앉아있는 바람에 오전이 굉장히 혼잡했어요. 근데 번호표 끊는 학교를 목표로 한다면 무조건 오전에 가야 돼. 방법이 없어. 뒤에 가서 번호표가 끝나는. 근데 이제 내가 번호표를 끊는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점심시간 바로 끝나구나. 애들이 한번 쭉 빠졌을 때 가면 공간들이 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 갔다가 혹시라도 금요일 날 갈 때는 그 시간대를 잘 보시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오전은 장점은 각 학교가 오프닝 세레모니를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원장님급이나 부원장님급들이 앉아 계십니다. 목요일 날은 다 귀빈으로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오전에 가장 입시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만나고 싶다. 그럼 목요일 오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교수님, 교직원들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묻는 포인트가 달라야 됩니다. 뭐 교수님 같은 경우 우리가 작전대로 우리의 자소서라든가 뭐 이런 입시 면접이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되고, 교직원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 이런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서류, 증빙 서류 어떻게 내고 뭐 어떻게 하는 건 교직원들 훨씬 잘합니다. 뭐 기재금지사항 훨씬 잘 압니다. 교직원께서.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바로 그 직전에 들어갔으니까 나 같은 캐릭터의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좋은 정보죠.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아는 애들, 그 동기들 정보를 많이 아는 친구들이 좀 나오니까 그 학교에,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물어보면 돼. 내가 그 학교 꼭 가고 싶다고 하면 요즘 교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뭐 우리 학교 뭐가 되게 좋아, 우리 이화여대는 요즘에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걸 하나 캐치했다가 Y 이화여대, Y 경북대, 뭐 Y 영남대를 써야 되는 인간들이 있죠. 그러면 그 재학생들이 교수님들이 자랑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쫙 들었다가 한 줄 써주면 그런 게 아주 요긴한 정보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개별 입설에 못 갈 확률이 높은 학교를 먼저 공략하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서울대는 개별 입설 간다. 그럼 뭐 서울대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전남대는 내가 티켓 예매했어. 간다. 그럼 이제 제끼고 다른 학교부터. 우왕좌왕하면 아무 학교도 제대로 상담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빨리 서야 돼. 난 오늘 여기서 연대 보고 가고 고대는 직접 간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십시오. 그래서 지원할 확률이 높은 학교를 거기 현장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100% 쓸 학교, 우리 지금 자소서 하면서도 야, 너 이 학교는 100% 쓸 거지? 이런 학교들은 안 가는 게 나아. 이미 100% 쓰겠다고 어느 정도 결정한 학교면, 상향인데 선생님과 우겨서 100% 쓰기로 한 학교라면 가지 마. 못 쓰게 할 테니까. 되게 웃긴 표현인데 100% 나는 거기 가서 죽을 것 같아, 써서. 그런데 거기 간다고 너희들이 바뀌진 않아. 오히려 내가 고민하는 학교를 가서 물어볼 게 많아지지, 내가 점수가 모자르는데 난 그 학교 무조건 쓸 거야. 그럼 설명회 간들 얻는 게 별로 솔직히는 없어요. 교수님이 격려해줘. 따뜻하게. 내년에 리트 볼 거지? 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그럽니다. 자,
교수님이 보기 좋게 정량이나 자소서에 쓸 정성 요소들을 조금 적어가는 게 좋죠. 써서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기의 기본을 써서 내는 학교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A4보다 조금 크기에 글씨 크게 교수님들 눈이 안 좋잖아. 글씨 크게 써서 뭐 학교, 전공, 뭐 기본적인 정량 3가지. 그 다음에 자잘한 거 쓰지 마. 무슨 법률, 소비자, 영민 어쩌고 그런 거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크게 이렇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제일 교수님 눈에 잘 들어온 게 뭘까? 법학학점 이수 현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눈에 딱 띄게 써가면 뭐 그런 표현 좋은 상담하기 좋은 상태가 될 겁니다. 많이 적어가지만 읽지도 않아. 자소서 안 읽어주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자소서 들이밀어봤자 그 불공정 시비 때문에 안 읽어주는 걸로 돼 있으니까 자소서 들고 간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잘 메모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학교에 작년 입시 전형이나 자소서 형식이나 결과들은 알고 가야지. 그래야 질문이 되는 거야. 전남대가 올해 4번 자소서에 4번이 새로 생겼는데, 교수님께서는 요 새로 생긴 4번에서 어떤 평가를 좀 보려고 만드신 겁니까? 이렇게 좀 물어봐야지. 내가 관심 있어. 동아대가 요번에 문장형으로 좀 글씨를 2,000자 더 쓰게 됐는데, 뭐 어떤 평가 요소들이 반영된 점들이 있는가요? 거기에 뭘 쓰면 좀 도움이 될까요? 난 그 학교 이미 자소서 바뀐 거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디테일하게 보면 충남대 자소서 같은 데는 그렇게 써 있어. GPA 같은 거 직접 쓰지 말 것. 그러면 내가 학습 역량을 GPA나 수치를 적지 말라고 해놨는데 그럼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딱 물어봐야 교수님께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그리고 이화여대를 갔어. 그러면 올해 토익을 거의 무력화 시켰죠. 845점으로. 그러면 외국어 역량을 좀 낮췄는데 혹시 이화여대가 조금 더 강화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좋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도 좀 알고 가야 돼. 제가 이 학교 꼭 오고 싶은데 한 4, 5년 결과를 보니까 제가 나온 학교가 한 명도 없는데, 혹시 저희 학교가 특별히 이제 입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야, 애들이 지원 안 해서 그래. 그렇게 하실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어야 얘가 우리 데이터 보고 우리 학교 오고 싶어서 좀 봤구나. 제가 보니까 거의 이공계가 안 뽑힌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공계가 이렇게 내면 디메리트를 당하나요? 제가 보면 카이스트 출신인데 제가 학점이 상대적으로 학생들 연대 지원자보다는 낮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래야 뭔가 얘기를 해주시지. 그러니까 내가 그 학교 데이터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히 그 학교가 올해 전형이 바뀌었다 무조건 물어봐. 전형이 바뀌었다, 자소서 형식이 바뀌었다 무조건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 의도가 있잖아. 아무 생각 없이 입시 전형을 바꾸지 않아. 회의를 거쳐 바꾸는 거라고. 그러면 최소한 여기 오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올해 우리가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안내를 받으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캐치했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6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 질문 방법이 좋아야 돼. 가자마자 저 점수가 낮은데 어떻게 할까요? 리트가 낮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교수님 어떡하니? 교수님이 너희 리트 낮은 걸 어떻게 해줘? 교수님 제가 학점이 낮습니다. 어떻게 해? 그러면 올려줘? 학점을?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제가 법학 과목을 안 들었는데요. 그럼 교수님 뭐라고 해? 안타깝네요. 그러지 뭘 얘기하겠어. 질문 방법이 그따위로 하면 답이 나오겠니? 어떻게 얘기해? 제가 학부에서 법학학점은 무슨 과목 외에는 강의를 듣지 못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자소서에 녹여내야 학습 역량이나 이런 걸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GPA가 상대적으로 3, 4학년 때는 좋지만 좀 1, 2학년 때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는 이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인데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서 좀 쓰면 긍정적으로 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수님이 자소 많이 평가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쓴 학생들이 조금 소명이 되는 느낌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봐. 교수님들을 자극하는 방법은 네가 평가위원 해봤잖아.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다 조금 더 자기 경험처럼 이런 거 쓰면 돼. 이런 거 있으면 써. 이런 걸 우리가 이끌어내야지. 그러니까 내가 법학 정성이 약하다, 학점이 약하다, 내가 이공계인데 어떻게 학습 역량을 좀 드러내면 좋겠냐. 회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경험들을 어느 부분까지 써야 좀 학교에서
이 사회 경력자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좀 채워질 수 있는 것 같냐? 이런 표현들 좋아. 어떻게 써야, 어떻게 좀 자소서에 담아야 긍정적으로 보시겠습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일까요? 제가 탐구 활동이 있는데 뭐 탐구라고 해봐야 교수님이 보시기엔 다 되게 유치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강조해서 탐구를 써보는 게 좋을까요? 이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니네들이 탐구해봐야 다 그렇지 하면서 뭔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약한데요? 뭐가 안 됐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건 답 없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였고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에 비해 이런 게 조금 좀 약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긍정적으로 보일까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소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그나마 조금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를 완곡한 표현으로 교수님께서 자소서를 평가하실 때 이런 정도를 봤을 때 이 친구는 법학 공부 많이 못했지만 좀 믿을만 하구나 뭐 이렇게 느끼시나요? 뭐 그런 표현들을 써서 하십시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1차 합격 가능성 같은 것들은 얘기해 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1차 합격 데이터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최종 합격은 본인들도 잘 모른다고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게 서로 간의 룰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합격 데이터를 발표하면 그게 서열화가 되죠. 그래서 서로 그건 우리는 몇 점 이상이야 이런 거 서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런데 1차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줘. 그러면 너희들이 완곡하게 물을 때는 서류 전형 합격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요건 좀 얘기를 해주죠. 요 부분은 그건 너희들이 이제 활용해야지. 지금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 불안한 사람들이라면 1차 합격 가능성. 그리고 2차 물어보면 다 그래. 뭐 준비 잘하고 뭐 녹이면 잘해. 뭐 이런 표현하고 정말 고마우신 분은 올해는 어렵겠는데 해주면 진짜 땡큐죠. 올해는 이 리트면은 조금 우리 학교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러면 그 학교 제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뭐 그분한테 긍정적인 말을 들었다고 우리가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그리고 자소서를 봐주실 수가 없으니까 자소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보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읽으셨을 때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럼 괜찮게 느껴지실까요? 뭐 이렇게 교수님의 입장에서라고 물어보는 게 좋아. 어떨까요?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할 게 뭐예요? 뭐 제가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녹여 포스코 직원이지 뭐 다 녹여 뭐 이러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수상 경력이 있어서 이 분야로 좀 자소서를 써보고 싶은데 제가 여기 학교 다니면서 형법 형사소법 들으면서 좀 어려웠지만 너무 재밌어서 관심 많이 갖다 보니까 좀 요즘에 조금 어수선하지만 좀 검사 꼭 되고 싶어서 쓰고 싶은데, 그럼 어느 교수님이 일단 변시 합격한다고 쓰고 뭐 이렇게 조언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럼 이 학교는 지금 변시가 난리구나.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고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방향으로 쓰고 싶은데 뭐 아니면 이렇게 뭐 구상 중인데 뭐 교수님이 읽어보시기에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되게 이렇게 쓰면 이 친구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혹시 느낄까봐 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물으면, 교수님들은 겸손한 애들 다 좋아해. 자기를 낮춰서 물어야 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답을 얻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작년 기준을 알고 그 학교에 대해 잘 알고 온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방 국립대 가서 지방 학교 가서 그러면 이 학교 꼭 오고 싶다고. 그래야 뭔가 교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뭐 그렇게 관심 있으면 그러니까 광주로 와 이러고 끝내는 분도 많아. 그렇게 관심 있으면 경산에서 할 때 와요. 그건 이제 그런 거지. 너 같은 뜨내기보다 우린 진짜 오고 싶은 사람 와라. 뭐 이런 얘기나 다름없으니까 애초에 질문할 때부터 제가 그 아버님이 꼭 영남대 보내고 싶어 하셔서 영남대 되게 마음에 두고 있어서 가고 싶은데 하고 시작하면 아빠 고향이 대구야? 네, 대구입니다. 그럼 이제 활기를 띠셔 벌써. 대구 동네 하나 외워가야지. 어느 동네 출신이야. 근데 엉뚱한 광주에 있는 동네 말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학교 교수님한테 내가 이 학교 꼭 올 수 있다. 뭐 얘네들 똑같이 제주대인데 저기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향하셔서 제주도에 살고 계신다. 어디 살아 어디? 거기 막 그 얘기하면서 되게 자세하게 해주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학교에 대한 애정을 좀 말하고 시작해야. 특히 지방학교 분들은 우리 학교에 진짜 오는 애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면접 같은 거 질문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면접에서 어떤 걸 되게 중점적으로 교수님은 평가하세요? 우리 학교가 보세요. 뭘 중요하세요? 그럼 아니. 교수님께서는 면접 이런 거 하실 때 집단 토론에서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물어야 좋은 얘기. 교수님을 주인공으로 질문을 해. 그래야 교수님의 경험담이 나오는 거야. 아, 네,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면접 우리 중요해. 우리 어떻게 준비해서 딱딱 얘기하는 게 좋아. 이렇게라든가, 이런 걸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좋은 점수와 좋은 정량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아슬아슬한 점수로 가거나 좀 희망이 조금 적은 점수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요.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때로는 작년에도 갔다 와서 울고 오는 애들도 있고 상처받고 오는 애들도 좀 있는데 1년 만에 회복할 수도 있어. 작년에 그랬거든. 110점대 애가 그 다음에 130 몇 점 맞아가지고 똑같은 학교 똑같은 교수를 찾아갔어. 그때 막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를 다르게 보는 눈빛. 꼭 올 거지. 우리 학교 꼭 올 거지. 그러면서 심지어 나가는데 화장실 가다가 만났는데 너 우리 학교 와야 돼. 그 전년도에는 자기한테 말도 안 걸었대. 그래서 인권을 회복하고 온 애가 있었는데 작년에 최악이 그거였어. 딱 점수 내자마자 제가 무슨 말을 하길 원해요? 거의 모욕이지. 3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딱 냈더니 리트 다시 볼 거지 내년에. 그럼 놀라지 말고 네 내년이라도 꼭 오고 싶습니다. 이 학교 준비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이렇게라도 물어. 기다린 게 아깝잖아. 내년에 꼭 올 거지? 안 가.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 3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가 이분한테 얻어낼 거 얻어내면 된다는 마인드로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공동 입서를 놓쳤거나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개별 입서를 활용하십시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데이터나 정보 같은 걸로 결정을 했다면 입서를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해도 지원하는 건 여러분 소신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입서를 갔다 왔다. 정보를 많이 알았다. 그래서 꼭 그 학교에 유리해진다. 당장 그러기는 어렵습니까? 그냥 입설은 하나의 정보 습득 과정이고 그런 과정이니까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딱 여기까지 하고 입설 얘기는 그만.